어젯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셨나요? 새벽 2시, 4시, 다시 6시에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찾아가고 그러다 아침이 오면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 그 기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30년간 중장년의 수면과 배뇨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오하늘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본 분들 중에는 밤마다 화장실에 들락거리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다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서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셨어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밤에는 또 언제 깰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저도 잘 압니다. 가족들도 함께 걱정하고 본인도 점점 위축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체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이건 결코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의 양과 시간, 그리고 잠자리 환경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연결고리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치료법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부엌에 있는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밤마다 통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 이미 수십 건이 넘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니까 활동량도 줄고 그러다 보면 근육도 약해지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시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하신가요? 낮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조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4세 김성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밤마다 3번, 4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이미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하대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고 그러다가 옆으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함께 불안해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밤에 깨서 확인하러 가면 어르신이 또 화장실 가시는 중이고 넘어지실까봐 항상 조마조마했대요. 김어르신 본인도 가족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밤마다 깨는 게 반복되니까 낮 동안의 삶도 점점 무기력해지더래요.
외출도 줄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집에만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김어르신께 권해드린 건 특별한 약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나나 한 개를 먹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 들으셨을 때 어르신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나나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표정이셨죠.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잠들기 전에 바나나 한 개를 살짝 데워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조금만 드시고 특히 국물 음식도 줄여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4번 깨던 게 2번으로 줄고 다시 며칠 지나니까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생겼어요. 어르신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 동안 활기가 생기더래요. 가족들도 너무 신기해하면서 어르신이 예전처럼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과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처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잠자리에 드는지가 전부 연결돼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요인만 잘 조절해도 밤에 깨는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이나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또 과일도 드시고 그 뒤로 텔레비전 보시면서 물이나 차를 계속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잠들기 직전까지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방광이 금방 차서 당연히 자주 깨게 됩니다. 한국노인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저녁 9시 이후 수분 섭취량이 많을수록 야간요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정호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국물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보리차를 계속 드셨는데 당연히 밤에 3번 이상 깨셨죠. 그런데 저녁 식사 이후로 수분 섭취를 줄이고 특히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도록 바꿨더니 횟수가 절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정호님 본인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라는 겁니다. 갈증이 나면 입을 헹구는 정도로만 해결하시고 꼭 마셔야 한다면 한두 모금만 천천히 드세요. 다만 당뇨가 있으셔서 갈증이 심하신 분들은 함부로 물을 줄이면 안 되니까 반드시 주치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까지 물을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짠 음식 문제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저녁에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을 많이 드시면 밤사이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일본 가나자와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소금 섭취를 줄인 그룹은 야간뇨가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72세의 김은자님은 저녁 반찬으로 김치와 젓갈을 꼭 드셨어요. 평생 그렇게 드셔왔으니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죠. 그런데 저녁 반찬만 싱겁게 바꾸고 간장도 찍어서 드시는 대신 살짝 발라서 드시도록 했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김은자님은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반찬은 정말 싱겁게 드세요. 간장은 찍는 대신 살짝 바르는 방식으로 바꾸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저염 식단으로 바꾸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서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가족들한테 저녁 반찬이 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어요. 낮에 마시는 커피는 괜찮지만 문제는 저녁에 드시는 경우예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중에서 오후 5시 이후에 커피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뇨 빈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오상우 65세님은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하루의 마무리였어요. 그게 습관이었고 그걸 끊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됐대요. 하지만 야간뇨가 너무 심해서 결국 커피를 끊기로 결심하셨고 그 대신 보리차나 대추차로 바꿨더니 야간뇨가 정말 크게 개선됐습니다. 오상우님은 커피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대추차 또는 따뜻한 물로 대체하세요. 커피를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반 잔만 드시고 내일은 조금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시면 됩니다. 저녁에도 커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방광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 적은 양의 소변에도 자주 신호가 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대한노인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골반적인 운동을 한 그룹은 방광, 용적이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문경자 70세님은 하루에 10분씩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더래요. 방광이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거죠. 문경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항문을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는 운동을 하루 3번 실시하세요. 한 번에 10초씩 조이고 10초 쉬고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무리하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혹시 케겔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5번째는 잘못된 수면 환경입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추우면 숙면이 어렵고 그러면 야간뇨도 더 악화돼요. 우리 몸은 어두워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와서 깊은 잠에 들 수 있거든요. 미국 수면재단 보고를 보면 침실 조도가 낮을수록 수면 연속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즉 중간에 깨지 않고 쭉 잔다는 거죠. 윤미숙 68세님은 거실 불빛이 침실로 새어 들어오는 환경에서 자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깨고 깰 때마다 화장실도 가고 싶어지더래요. 그런데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더니 숙면을 하시게 됐습니다. 윤미숙님은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침실은 어둡고 따뜻하게 만드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는 은은한 무드등만 켜두시면 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을 켜면 뇌가 깨버려서 다시 잠들기 어렵거든요. 다만 너무 덥게 하면 땀이 나서 수분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실은 충분히 어둡고 따뜻한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야간뇨를 일으키는 5가지 생활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바나나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왜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그냥 과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바나나 안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바나나에는 칼륨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속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짠 음식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트륨이 많으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줘서 불필요한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약하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콩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바나나를 드셔야 해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바나나 자주 드시나요? 만약 안 드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2번째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광 근육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줄여주거든요. 방광 근육이 예민하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신호가 오는데 마그네슘이 이걸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소변이 차더라도 덜 급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만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해요. 그리고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만 돌리거나 약한 불에 팬으로 살짝 구워서 드시면 더 좋아요. 혹시 바나나를 따뜻하게 드셨던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맛도 훨씬 부드럽고 달아집니다. 세 번째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면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고 설령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면제와 바나나의 효과가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직전에 드시면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요즘 숙면 잘하고 계신가요? 만약 잠이 잘 안 온다면 바나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뜻한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뿌려서 드시는 겁니다.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우면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 흡수율도 높아지고 여기에 계피를 더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거나 약한 불에 팬으로 살짝 구운 뒤에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서 드시면 돼요. 계피가루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살짝만 뿌리세요. 너무 많으면 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만 계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시도해 보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혈당 체크를 병행하셔야 해요. 하루 한 개, 많아야 한 개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만 드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쯤 드신다고 정하셨으면 매일 그 시간에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리듬을 만들어요. 불규칙하게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다른 과일까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도 결국 당분이 있으니까 총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혹시 과일 드실 때 양 조절 잘 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나나 외에도 물 조절, 염분 조절, 운동, 수면 환경 개선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바나나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바나나는 그 시작점으로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효과도 빠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바나나 활용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간 요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생활 습관과 우리 몸속 균형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저녁 늦은 시간 과도한 수분 섭취, 짠 음식, 카페인 음료, 약해진 방광 근육, 잘못된 수면 환경, 이 5가지가 우리를 밤마다 깨우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바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마그네슘으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바나나의 놀라운 힘을 확인하셨죠. 특히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에 계피를 뿌려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만약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계속 깨고 낮에는 졸음에 시달리고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자주 아프게 될 겁니다. 낙상 위험도 커지고 가족들도 함께 불안해하겠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의욕도 사라지고 외출도 줄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통잠을 자면서 뇌가 충분히 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가족들과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당장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따뜻하게 데워서 배우자와 함께 나누어 드셔보세요.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만 드시고 국물 음식도 줄여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 달라진 얼굴빛으로 나타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방법을 시도하시고 내일 아침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번에 극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김성호 어르신도, 이정호 님도, 김은자 님도 모두 일주일 만에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 외에도 숙면을 돕는 또 다른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두와 대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는 방법, 그리고 발 마사지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오늘 밤부터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나는 통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찬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신 후 결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